기능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나와요. 근데 좀 설명보다는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조금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하면서 좀 스타일에 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 과정을 넣었고요. 봉천산을 한번 블록 지정을 해볼게요. 강화도 여행의 주변 볼거리라는 이 내용 중에 봉천산은 소제목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서식을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목 스타일은 강화도 여행의 주변 볼거리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소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봉천산 초지신에 대한 스타일이고요. 내용 스타일은 여기 소나무 숲을 오솔길 봉천산은 이곳은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요 부분이 내용 스타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제목을 설정할 봉천산의 범위를 잡으셨다면 F6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F6번은 스타일의 단축키입니다. 물론 편집에서 스타일을 누르셔도 되지만 F6번을 누르면 바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나오니까 참고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을 새로 만들 때는 플러스를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스타일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이름은 그냥 편하게 소제목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단 모양이라는 부분과 글자 모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스타일은 문단 스타일과 글자 스타일이 있는데, 문단 스타일은 한 문단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문단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글자 스타일은 내가 블록 지정한 글자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글자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문단 스타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일을 만들 거고요. 일단은 글자 모양부터 적혀 있으니까 저희는 글자 모양부터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글꼴은 맑은 고딕. 그럼 미음 누르면 맑은 고딕이 쉽게 찾아지죠. 글자 크기는 기준 크기가 되겠고 14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을 찍어서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 모양의 스타일은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문단 모양 부분에 스타일을 만들 건데, 문단 위를 여기 문단 모양을 눌러서 문단 위를 5포인트, 문단 아래를 5포인트를 띄겠다. 이렇게 해서 설정 누르시고 추가 누르시고 설정을 다시 한번 누르면 좀 전에 설정했던 소제목이라는 스타일이 블럭 지정한 봉천산이라는 부분에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건데요. 이 초지진에도 똑같은 서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함초록 바탕에 모여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초지진도 범위를 잡은 다음에 아까 전에 설정했던 소제목 스타일을 눌러주면은 좀 전에 설정했던 스타일을 바로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활용하는 서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적용할 부분에 바로 블럭 지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식이 이대로 쓰다가 엔터 치면은 서식이 내려와서 그때 제가 컨트롤 1번을 누르면 기본 서식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F6번 눌러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 바탕글의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냥 새로 바로 설정이 됐던 거고, 소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을 때 단축키가 컨트롤 2번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나중에 빠르게 내가 어떤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땐 범위를 잡고 컨트롤 2번만 딱 눌러도 내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스타일을 바로 입힐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얘를 기본 글꼴로 다시 바꾸고 싶다. 아까 바탕글이 컨트롤 1번이었으니까 선택해서 컨트롤 1번만 바로 눌러도 기본 스타일로 바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주자주 쓰는 어떤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의 서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은 바로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소제목 스타일을 간단히 만들어 보시고 질문을 좀 받은 후에 소제목 스타일을 다른 형식으로 한번 수정을 또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초지진하고 봉천산을 우리가 스타일을 줬는데 막상 파란색을 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빨간색으로 또는 녹색으로 여기를 색깔을 바꿔서 설정하고 싶다. 또는 글씨가 맑은 고딕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채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죠. 원래 만약에 우리가 스타일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글자 크기랑 글자체 이런 것만 조절했다면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스타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F6번을 눌러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F6번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이 소제목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소제목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이 플러스는 만드는 거, 그 옆에 연필 보이죠? 얘가 수정이에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예를 들어 나는 글자 색깔을 녹색을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글꼴을 뭐 좀 더 궁서체로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서식을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문단 번호까지도 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글자 모양만 가볍게 바꿔보고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뀐 거 보이세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눌러서 봉천산 소지진만 바뀌어지게 그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아까 F6번 눌러서 제가 소제목을 설명한 거고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단번호 글머리표에서 만약에 문단번호를 넣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단번호가 들어가게 설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문제를 보면요. 예를 들어 뭐 자격증 시험이다 하면은 뭐 60문제, 뭐 40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문제 번호를 다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서식 그 부분을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단들마다 그 스타일이 적용되게 해 놓으면 바로 이렇게 1, 2, 3, 4도 자동으로 달리고 그리고 스타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기능은 그 문단의 어떤 서식이 좀 자주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 만들어 놓고 활용하시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 스타일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요 소나무 숲에서부터 얘기가 있다까지 범위를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F6번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플러스 일단 스타일 이름은 내용이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 글자 모양부터 일단 설정해 볼게요. 글자 모양은 굴림체. 그 다음 글자 크기가 12포인트. 장평은 95. 자간은 -5. 장평과 자간에 대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건데 장평은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이 장평이에요. 기본값은 원래 100이지만 95를 줬다는 건 글자의 너비를 조금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간이라는 건 글자랑 글자 사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기본값은 0입니다. 그거를 -5를 줬다는 거는 글자 간의 간격을 조금 붙여서 적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글자 모양에 설정 다 하셨다면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문단 모양을 수정하러 가볼게요. 문단 모양을 클릭. 자, 왼쪽 여백을 여기서 10을 줬고요. 오른쪽 여백을 10을 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페이지의 여백이 있죠. 이렇게 페이지의 여백이 지금 현재 제가 따로 안 고쳤기 때문에 아마 3cm로 되어 있을 건데 그거보다 이 해당 문단은 10포인트 정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왼쪽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오른쪽을 안으로 들어가게 여백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들여쓰기를 주고
10포인트로 설정을 했는데, 이 들여쓰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적을 때 원래 문장의 앞에 한 글자를 들어가게 적어요. 그런 걸 들여쓰기라고 하죠. 그게 여기 들여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줄 간격이 기본값은 160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진 요만큼의 값이 160으로 줄 간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줄 간격을 130%를 주겠다라는 거는 줄의 사이의 간격을 조금 줄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 테두리 배경의 선 종류는 실선, 그 다음 굵기는 0.4로 조금 두껍게 했고요. 그 다음 선색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 상하 좌우에 선을 그을 거니까 여기서 네모, 여기 모두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상하 좌우에 선이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일단 설정하고 설정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추가 설정, 사각형이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똑같이 지정할 거니까 범위를 잡고 여기서 아까 만든 내용 스타일을 주면 똑같은 서식이 지정이 되겠죠.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문단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아마 이렇게 줄이 생겨서 당황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스타일을 조금 보완을 해볼게요. 일단 요 봉천산이랑 초지진의 스타일을 보니까 박스가 생겨 있는 건 좋은데 위쪽은 여백이 없고요. 아래쪽에 여백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 위아래 여백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그 문단마다 스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자, 스타일을 고칠 때도 F6번이죠. 내용 스타일을 고칠 거니까 내용을 선택해 놓고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고칠 거니까 문단 모양으로 가서 아까 테두리 배경에서요, 문단 테두리 연결을 체크해 볼까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단이 떨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문단일 때 이 테두리를 연결해서 표시해 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격이 보이죠? 만약에 문단 여백을 무시하고 내가 간격을 다 똑같이 2mm씩의 간격을 띄워서 주겠다라고 한다면 문단 여백 무시와 2mm씩의 간격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배경 색깔을 넣고 싶다면 면색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했고요. 설정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확인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은 활용하신다면 좀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마다 보면은 박스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서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보다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일을 조금 더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다 이 문서에다 이런 스타일을 주고 다른 문서에서도 그 스타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스타일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설정한, 다른 문서에 설정한 스타일을 또 다른 문서에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혹시 조금 더 공부하실 분은 그 부분까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넘겨서 모양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넘길 게 없구나. 죄송해요. 자, 그럼 이 화면에서 모양 복사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봉천산이라는 부분을 블록 지정을 할 거예요. 이 봉천산을 좀 강조를 주고 싶어서 일단은 조금 더 굵게 설정할 거고요. 밑줄을 그을 거고요. 밑줄은 그냥 기본 밑줄로 할게요. 색깔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라고 보죠. 자, 제가 이 부분에다가 서식을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에 들게 그냥 강조 표시를 해주세요. 뭐 저처럼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꿔보셔도 되고 진하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서식을 일단 주시면 돼요. 서식이 일단 들어갔는지만 제가 한 번씩 보고
이 서식을 우리가 스타일처럼 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간편하게 적용하고 싶은 곳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모양 복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봉천산에 뭔가의 강조 표시를 했는데 이 봉두산에도 똑같은 서식을 주려면 실제로 내가 이 기능을 모르면 봉천산에 어떠어떠한 서식들을 줬는지 외웠다가 여기서 똑같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면 미묘하게 또 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봉천산의 서식을 복사하는 서식 복사라는 기능을 배워볼 거예요. 자, 내가 강조 표시를 줬던 이 봉천산의 안쪽에 커서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그러고 나서 모양 복사 이 버튼을 누르시는데요. 혹시 외우실 분은 Alt-C가 모양 복사의 단축키예요. 자, 모양 복사를 누르면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거냐, 문단 모양을 복사할 거냐 이렇게 떠요. 지금 우리는 글자 모양만 복사할 거니까 글자 모양이 체크된 채로 복사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용할 봉두사는 블록 지정을 해요. 그런 후에 모양 복사를 누르면 여기 설정했던 스타일이 여기 바로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 두양봉도 범위 잡아서 모양 복사하면 아까 요 봉천산에 적용했던 스타일이 그대로 입혀져요. 당산리도 범위 잡아서 모양 복사하면 아까 봉천산에서 모양 복사했던 게 입혀지죠.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복사해서 입히는 것을 바로 모양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쌤 다시 한번 모양 복사까지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모양을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모양 복사를 눌러요. 그래서 내가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건지 아니면 문단을 복사할 건지 둘 다 복사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글자 모양만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 적용할 부분은 블록 지정을 해요. 그 다음 모양 복사를 누르면 돼요. 사실은 저는 모양 복사는 단축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서를 놓고 Alt-C 모양 복사를 했다가 이 블록 지정한 걸 없애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찍었거든요. 블록을 지정해서 Alt-C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설정했었던 이 글자 모양을 복사해서 여기다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 때마다 새롭게 해야죠. 만들 때마다 새롭게? 다른 그 서식 만들 때는 다시 모양 복사 또 해야죠. 네, 모양 복사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 복사는 약간 인스턴트식이죠, 그쵸? 예. 안 되신 분들 몇 분 있으신 것 같은데, 모양 복사를 하려면 일단은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서식 있는 부분에 커서를 찍는 거예요, 그쵸? 서식을 내가 복사할 부분에 커서를 찍고 모양 복사를 눌러요. 그래서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거니까 복사를 한번 눌러요. 그 다음 적용할 부분은 블록 지정이에요. 해서 다시 모양 복사를 누르면 아까 복사한 서식이 여기 블록 지정한 부분에 적용이 되더라 라는 게 바로 모양 복사입니다. 물론 저희 시험에는 모양 복사에 대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활용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스타일보다 더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용지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용지를 설정할 때는 F7번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자, F7번을 누르면 편집 용지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용지 여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용지 여백을 생뚱맞게 설명한 이유는요. 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용지 그 여백에 맞게 표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 여백을 먼저 설정하지 않고 표를 만들었을 때는 이후에 표의 여백을 좀 더 많이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용지 여백을 먼저 맞추고 표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자 해서
편집 용지의 여백을 설정하는 거를 여기 제가 유인물에다 넣어 드렸고요. 한번 가볍게 설정해 볼까요? 오래간만이니까. 자, 용지 여백의 위쪽 여백을 일단 제가 그냥 좋아하는 치수인 20, 탭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죠. 20, 왼쪽도 20, 탭 오른쪽 20, 탭 머릿말과 꼬릿말은 지금 주지 않을 것이므로 0, 꼬릿말도 0 이렇게 설정하면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2cm씩 떨어진 그런 문서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지 여백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앞에 작성했던 것도 당연히 용지의 여백이 다 바뀌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그 용지 여백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용지 여백은 간단하게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표를 만들 때는 입력의 표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경우는 입력의 표를 일일이 누르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NT 이렇게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라는 그런 메뉴가 뜹니다. 컨트롤 NT는 뉴 테이블의 약자예요. 그래서 새로 어떤 테이블, 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아마 외우시기 편하실 거고요. 근데 꼭 외워야만 하는 건 아닌 게 바로 입력에 보셔도 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편하시면 그냥 입력의 표로 들어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줄과 칸을 좀 볼 건데요. 제가 밑에 여기 드렸던 표는 몇 줄에 몇 칸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5줄에 칸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8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줄수를 5줄에 칸수를 8칸으로 설정을 해놓고 만들기를 누른다면 이렇게 표가 바로 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표 만들기에 대한 내용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우고 싶을 때는 표 가장자리로 가보면 이렇게 I자 모양 나오다가 이렇게 네모난 표시의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게 개체 선택이고, 표가 선택이 됐을 때 딜리트를 누르면 내가 표를 잘못 만들었을 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 입력의 표 눌러서 아까 5줄에 8칸 그대로 만들기를 할게요. 자, 표를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이제 셀 선택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F5번은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예요. 자, 예를 들어서 F5번을 지금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까만색 안에 동그란 원은 지금 색깔이 회색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록이 이동이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F5번 한 번을 누를 때는 해당 셀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방향키로 블록을 이동해 줄 수가 있다. 요 정도로 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F5번 눌러볼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 셀이 선택이 돼 있는데 다만 안에 있는 공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때 방향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죠. 오른쪽 방향키를 툭툭툭 눌러보니까 어떤가요? 이번엔 범위가 잡히죠. 그래서 F5번 한 번 누를 때는 셀이 이동이 된다면 F5번 2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셀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F5번 한 번만 더 눌러보실래요? F5번을 3번 누르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선택을 풀고 싶을 때는 바깥쪽 여백을 찍거나 아니면 ESC 키를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블록 지정했었던 그 셀이 풀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봤어요.
자, 이번엔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커서는 다시 앞에 첫 번째 셀에다 찍어주시고요. F5번 한 번만 누른 후에 F7번을 한번 눌러보자. 자, 이번엔 세로 줄이 바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과 같이 길지 않은 표의 경우는 마우스로 끌어서 범위를 잡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표가 한 30줄, 40줄 이렇게 되는 표를 선택하려면 세로줄을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럴 때 F5번, F7번을 누르면 세로줄을 바로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ESC 눌러서 풀어주시고 다시 첫 번째 셀 찍을게요. 자, 이번엔 F5번, F8번 눌러볼래요? F5번 누르고 F8번 누르면 가로줄을 쭉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 이제 마우스를 활용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세로줄 잡고 가로줄 잡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활용하시면 되게 좀 유용한 그런 키가 되겠죠. 이렇게. 자, 세로줄, 가로줄 선택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컨트롤과 방향키를 눌러서 셀 크기 변경하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셀의 너비랑 높이 이런 걸 변경할 때요. 사실 내가 단축키를 모른다면 이 선 근처로 가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이렇게 끌어서 너비 높이를 변경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조금 우리 익혀보면서 표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F5번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럼 아까 전처럼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됐고 방향키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자,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 왼쪽 방향키를 툭툭툭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즉 블록 지정되어 있는 셀이 작아지면서 전체 표가 줄어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칸을 줄이고자 할 때 또는 반대로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넓어지겠죠? 이렇게 늘리고자 할 때 우리가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 아래 방향키는 이렇게 늘려지는 거고 컨트롤 위에 방향키는 줄여지는 거고 어렵진 않죠?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는 경우는 해당 블록 지정한 부분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머지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표의 크기가 작아지는 역할을 해요. 자, 이번엔 Alt랑 방향키를 해볼게요. Alt를 누르시면서 왼쪽 방향키를 다시 아까 전처럼 툭툭툭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택되어 있는 셀과 그 옆에 있는 칸 간의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표는 그대로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Shift 누르면서 방향키를 해볼게요. Shift 누르면서 왼쪽 방향키 툭툭툭툭. 자, 블록 지정한 셀만 너비가 조절되는 거 확인되세요? 자, 이렇게 키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너비 높이 조절하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 전체적으로 표를 넓히겠다 이런 경우는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를 이렇게 조절해서 너비를 높이거나 줄여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유용하게 아마 쓰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월하고 화까지만 좀 적어 볼게요. 자, 표에 이번엔 여기 두 번째 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월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화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과 화까지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A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적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엑셀에, 한글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적혀지는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이번에 이 밑에다가 1 적고 그 밑에다가 2 적어볼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A를 눌러보시면 아까 전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이렇게 A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 채우기가 되더라 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어 1, 2가 있으면 범위를 쫙 잡아서 A 누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제가 IT교 감독을 요즘은 안 가고 있긴 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계속 안 가고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감독관을 갔을 때 저희는 이제 자리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앉혀요. 그러면 일단 제가 거기 가서 8시쯤 가서 자리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작업이 이제 엑셀인데 한글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건데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에 하나, 둘, 세 줄이죠. 그러면은 표 만들기에서 세 줄에 뭐 4칸 이렇게 만들고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힌 다음에 1, 2 적고 범위 잡아서 A.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줄칸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는 이제 통로니까 안쪽에 선을 없애고 범위 잡아서 크기를 맞추면 컨트롤이 안 눌렸나 보네.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놓고 조금 더 가운데 정렬하고 글씨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이런 표가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표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달력 같은 거 만들 때도 일일이 우리가 다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요거 적을 때 1, 2까지 적어놓고 범위 잡아 A 누르면 이런 식으로 쉽게 적히잖아요. 31일까지 있거나 30일까지 있는 경우는 뒤에 있는 필요 없는 숫자는 지우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곤 하니까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활용이 가능하겠죠. 아, 선생님. 네. 그 세로 1, 2, 3, 4를 했을 때 네. 그 블록을 지정을 해가지고 네. 1을 눌렀을 때는 네. 계속 1, 2, 3, 4만 나오거든요. 1, 2, 3, 4만 나온다고요? 네. 아, 이거 1, 2, 3, 4, 5, 6, 7, 8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했을 때만. 네, 가로가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그래도 그 부분까지 예리하십니다. 아니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리하신데요. 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1, 2, 3, 4 하고 여기 5, 6 해서 범위 잡아서 끌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칸 합치기예요. 만약에 이 두 칸을 합쳐야 되는 경우다. 그럼 범위를 잡으시고 M을 누르시면 합쳐집니다. M이 머지의 약자예요. 머지가 병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 M을 누르면 바로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누는 거는 무엇이냐? 나누는 건 슬라이스라고 하죠. 자르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선을 나누고 싶다면 범위를 잡고 S. 그래서 줄수를 두 줄로 나누겠다 해주면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단축키를 외우기 힘드시면요. 표를 찍었을 때 여기 나누기가 있어요. 셀 나누기를 이용해서 설정하시거나 합칠 부분을 잡고 셀 합치기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일이 합칠 때마다 요거 셀 합치기 M자 누르려고 이렇게 찾아가 보는 것보단 범위 잡고 M 누르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좀 익혀놓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칸 합치기, 칸 나누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기능키를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아니면은 표를 찍어도 바로 쉽게 보이기 때문에 요걸로 추가하거나 제거해도 돼요. 자, 이게 줄칸 추가고요. 얘가 줄칸 제거입니다.
내가 커서를 놓은 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다가 5행을 더 만들겠다. 1, 2, 3, 4, 5를 만들겠다 하면은 4번에다 커서를 놓고 그 다음 아래쪽에 줄 추가하기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만약에 3하고 4 사이에다가 한 행을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4에다가 커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셀 위에다가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보다 쉽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굳이 단축키를 익히실 분은 Alt Insert가 줄칸 추가하기인데요. 여기 있는 모양을 고르는 거와의 차이점이라면 얘는 한 줄씩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추가가 한 줄씩만 된다면 이 줄칸 추가하기는 만약에 단축키를 익혀서 하신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만약에 3줄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래도 3번 누르면 되실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를 글쎄요 익히실 분은 익혀두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누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줄칸 제거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이 줄을 제거하겠다. Alt Delete는 줄칸 제거예요. 커서를 놓고 Alt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줄칸 지우기가 나와서 칸을 지울 거냐 줄을 지울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선택하고 지우기 하면 지워지죠. 근데 이것 또한 굳이 Alt Delete를 익히기보다 표에 보면은 여기 줄칸 지우기 바로 쉽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눌러서 직관적으로 지우셔도 되는 부분이라 이 Alt Insert, Alt Delete는 그냥 제가 일단 가볍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표 너비 같게 표 높이 같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지금 1, 2, 3, 4 요 번호 적은 데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월요일이 굉장히 넓어졌고 화수목금토일이 어느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얘네 너비를 똑같이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범위를 잡고 너비가 Y뜨거든요. 그러니까 W를 누르면 이렇게 너비가 똑같이 맞춰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기를 조절한답시고 사행만 이렇게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똑같은 너비로 똑같은 높이로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높이는 하이트예요. 그래서 H를 누르면 높이가 똑같이 맞춰져요. 자, 그래서 셀의 높이를 맞출 때는 H, 셀의 너비를 맞출 때는 W를 누르시면 되는데 요것 또한 외우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요. 표에 보시면 여기가 너비를 갖게, 얘가 높이를 갖게니까 요걸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될 때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랑 이제 너비를 똑같이, 높이를 똑같이 다 맞추고 싶다. 그럼 범위 잡아서 하이트니까 H.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너비를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거는 W.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색깔 넣기, 셀 테두리 이 두 가지 또 볼게요. 자, 줄칸 제거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범위 지정 안 하고 커서 놓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줄칸 제거할 땐 커서 놓고 여기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Alt Delete였죠? 근데 이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삼행을 지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범위를 잡잖아요. 지우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컨트롤 E는 지우기예요. 네, 있기는 있어요. 저는 좀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한데 여기 줄칸 제거가 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적어 놓진 않았어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E, E가 이레이저 지우는 거잖아요. 셀 모양은 남겨둘까요? 묻는데 남기면 내용만 지워지는 거고
아니면 얘네들을 아예 내가 지우고 싶다면 지우기 하면 이렇게 제거되는 거. 편할 것 같은데? 컨트롤이. 저는 편하게 쓰긴 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분은 좀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자, 색깔 넣는 거는 범위 잡고 C 컬러. 색깔을 넣어서 면색을 내가 노란색, 뭐 더 한술 뜨실 분은 뭐 무늬 색깔도 넣어서 꾸며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잘 안 쓰니까 생략. 자, 범위 잡고 C 눌렀을 때요,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색과 끝색을 정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범위를 잡아서 컬러 C,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갖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해당 셀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서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어쨌든 색깔은 C 컬러. 자, 이번에는 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L 누르면은 셀 테두리 배경이 떠요. 여기서 내가 블럭 지정한 데 아래쪽에 이중선을 넣고 싶다면 이중선을 누르고 블럭 지정한 셀을 기준해서 아래쪽에다 넣겠다 설정해주면 이렇게 이중선이 아래쪽에 생기죠. 범위를 잡고 L 해서 여기서 이중선을 이번엔 블럭 지정한 오른쪽에 넣겠다 라고 하면 오른쪽을 체크하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중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범위를 잡고 L, 이번에는 바깥쪽에 두꺼운 선을 넣겠다. 그럼 두꺼운 선을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바깥쪽을 찍고 설정하면 바깥쪽에 두꺼운 선이 쳐지기도 하죠. 여기다 짝대기를 넣겠다. 커서를 F5번 눌러서 L 해서 여기서 대각선을 만약에 이런 선으로 긋겠다 하면은 설정하면 끝. 자, 그래서 라인은 L, 그리고 컬러는 C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을 그릴 때는 선의 이 모양을 테두리 같은 걸 줄 때는 L, 그 다음에 색깔을 넣을 때는 컬러니까 C. 이렇게 외우시면은 보다 쉽게 색깔을 넣거나 선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단축키를 안 익히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여기서 가셔서 하셔야 돼요. 더 복잡하죠. 이거가 싫으시면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 셀 모양을 여기서 고르고 그 다음 테두리에서 어디다 줄 건지 골라서 설정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단축키를 익히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일단 제가 여기 지금 적어드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활용하기 좋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적었는데요. 제가 따로 안 적은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하고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내가 5번을 만들고 싶을 때 아까 표에서 제가 요거 아래에 줄 추가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요, 그렇게도 하지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추가하기도 해요. 컨트롤 엔터는 커서가 있는 아래쪽에 줄을 추가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칸이 모자르면 그냥 여기서 컨트롤 엔터 쳐서 추가만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편하게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유인물에는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설명해 보죠. 줄일 때는. 네? 줄일 때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줄이게. 범위 잡아서 내가 이만큼이 필요 없어요. 컨트롤 E 누르시면은 제거할까요? 지우기.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죠. 네, 단축키 하면 좀 편해요. 일도 아닌 거 맞죠? 자, 이번에는 제가 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입력의 표를 만들었고 이번엔 줄수를 4줄, 칸수를 2칸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요 위에는 일자를 적고 싶고요, 여기는 실습 사진들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 칸과 요 칸이 넓어야 되죠. 사진을 넣을 칸이니까. 그럼 저는요, 이렇게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잡아요.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셀을 잡을 때 활용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아래 방향키로 넓히면 돼요. 물론 너비를 좁혀야 되면 좁히면 되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12월 11일, 여기 12월 12일, 12월 13일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범위 잡아서 늘릴 때 어떻게 늘리셨어요? 컨트롤 방향키요. 컨트롤 방향키? 네. 컨트롤 색깔 그렇지. 누르면 C 해서 색깔 면색, 노란색, 설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표 만들기도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다시 한 번만 네, 여기까지는 아시죠? 알려주세요. 제가 만든 건 4줄에 2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도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를 쭉 눌러서 내가 넓히고 싶은 만큼 여백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2월 10일, 12월 11일, 여기는 12월 12일, 12월 13일 이렇게 접고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 우리 색깔 채우는 건 C였으니까 C 눌러서 색깔을 채운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과정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 반이 가끔 보면은 과정들마다 모이시는 분들이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해를 할 만하다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예제를 추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설명한 축에 해당이 돼요. 잘하나 보네. 네, 잘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다 하시면 어차피 저희 ITQ는 여기까지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익혀놓으면 편한 기능이거든요. 실무에선 되게 많이 쓰니까. 그러면 또 요것도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13일 다음 14, 15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해요. 범위를 잡고요. 컨트롤 C가 복사죠?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를 해서 아래쪽에다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14, 얘는 15. 얼마 전에 일지 때문에 되게 좀 고생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물론 저희 과정 사람은 아닌데 그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서류들을 막 주나 보죠. 거기 이제 일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일수 칸이 6칸밖에 없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한 가지가 그분이 이제 실습 사진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습 사진을 넣으려니까 사진이 막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한참 헤매시다가 학원에 전화하셔서 오셔서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다른 한글 책에도 당연히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ITQ에서도 굳이 취급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는 아마 들으실 기회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표를 작성을 할 때 표 안에다가 글씨를 적어야 될 때 이때도 좀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표를 넓혀놓는 건 넓혀놨는데 글씨를 적으려고 보면은 그냥 가운데 커서가 생기거든요. 난 위에서부터 적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 위에서부터 적을 칸을 범위를 잡거나 아니면 한 칸만 하실 거면 여기서 범위를 F5번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 P가 원래 개체 속성이고요. 제가 ITQ에서도 P 누르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기 셀, 요 한 칸이 셀이고 표는 전체가 표거든요. 그래서 셀에서 세로 정렬을 위쪽으로 맞춰서 설정하시면 위쪽부터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 만들 때 요거 좀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되실 거라서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분이 좀 뭐 하면서 눌러요? 범위 잡고 피요. 아, 범위 안 잡으면 피만 적히겠죠? 그렇지. 셀에서 세로 정렬 누르고 설정하면 위에서부터 적을 수가 있더라. 요거는 어떤 분이 제일 고민을 하셨냐면은 대학생, 그분이 이제 박사과정 밟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박사과정 밟으려면 논문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논문에는 표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쓰려니까 다 가운데서부터 적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칸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고 어떤 칸은 내용이 많으니까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표가 안 이쁘게 설정이 되셔서 그거를 고민하신 분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범위 잡고 피, 세로 정렬해서 설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일지의 경우인데 내가 이 칸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어요. 자, 비슷한 예제로는 또 이런 거를 또 고민하신 분이 이력서에 사진 넣는 거. 왜 이력서에도 증명사진을 넣잖아요. 그때 사진을 넣는데 이력서에 사진이 안 들어가고 사진이 저기 끝에 어딘가에 달려버리더래요.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경우예요. 자, 이 표 안에다가 사진을 넣으실 때는요. 보통은 입력에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뭔가를 선택을 할 테고요. 지금 사진이 아마 마땅히 없으실 테니 라이브러리에 저희 문서에 ITQ의 픽처 폴더 안에 걸 이용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픽처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내용이 없으면은 픽처 1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넣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하고 그냥 일단은 제가 넣기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이때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끌어서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럼 얘를 이제 여기로 맞춰서 갖다 놓으려니까 막 표가 막 도망가 버리고 예,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다시 뭐 표가 이쪽으로 개체가 가고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랑 같아요. 여기다 일단 커서를 찍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넣고자 하는 요 칸에다가 커서만 찍어주세요. 클릭. 되셨어요? 클릭만 했어요. 지금 딴 거 안 했어요. 자, 아까와 같은 그림을 똑같이 집어넣을 건데 입력의 그림에서 사진을 눌러요. 자, 이 밑에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적으로 문서에 포함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가끔 들어서 이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일단 내 컴퓨터에선 잘 보여요. 출력을 할 때도 물론 잘 출력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 이력서라면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한테 보낼 때 문서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림이 안 가요. 네, 그래서 얘는 꼭 체크가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셀 크기에 맞춰서 삽입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넣기 누를 거예요. 짠! 사진이 아주 말을 잘 듣고요. 가운데 정렬하라 그럼 가운데 정렬도 하고요. 커서를 찍어서 얘를 좀 넓히거나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여기 넘어간 거는 제가 보니까 표가 여기까지가 용지 여백인데 넘어가 있더라고요. 표 자체가 이쪽으로 가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그림 자체가 움직여지질 않나요? 그림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여기 여기도 만약에 다 채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자, F5번 제가 눌렀잖아요. 그리고 P 누르면 아까 셀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여기 기본적으로 안여백이 있어요. 안여백을 모두 없애버리면
여기 가득 채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는 이 셀에서 F5번 눌렀고 P 눌렀을 때의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얘를 넓힐 때 아마 왼쪽에 여백이 조금 남았을 거예요. 그거를 안여백 지정을 체크하셔서 여백을 아예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설정하시고 얘를 조절해서 넓혀서 이렇게 한 칸에 다 채워지게 맞출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쁘게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소개를 한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 때는 또 질문 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한테 질문이 왔었던 유형별로 모두 다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뭐 부분은 갤러리 같은 데 그런 거 있는 거 다 끌어들일 수 있겠네? 네, 그렇죠. 네, 필요하신 건 나중에 또 질문 주시고, 네. 저희 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표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만드시는 건 굉장히 쉽게 만드실 거예요. 자, 밑에다가 그냥 할 거면 칸이 좀 부족하실 테니까 컨트롤 엔터 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후에 작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는 몇 줄에 몇 칸인가요? 우리 보니까 줄 칸은 잘 세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줄에 하나, 둘, 셋, 넷, 5칸. 5줄에 5칸을 만들겠습니다. 입력의 표로 갈 거고요. 5줄에 5칸으로 만들기. 구분 2010년, 2011년. 그 다음 범위를 잡아서 A. 자, 10년 데이터부터 적을 건데요. 이 데이터를 적을 때 쉼표는 적지 마세요. 적으실 때 방향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탭을 누르면 좀 더 편합니다. 하늘 안 봤더니 데이터를 적어보세요. 표를 정렬하실 때는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하실 거는 가운데 정렬.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돼 있죠. 그래서 범위를 따로 이렇게 다시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 100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천 단위 자리점 넣기예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맨 끝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천 단위마다 쉼표를 안 찍었어도 자리점을 쉽게 찍어주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왠지 여기 밑에다 합을 구하고 싶어서 합계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표를 추가할 때 어떻게 했었죠? 커서 놓고 컨트롤 엔터. 여기다 합계 적어주세요. 이렇게 데이터 범위들을 다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표에 보시면 여기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 합계하면 합이 딱 나와요. 다른 방법,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값들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 가입자가 270명인데 1270명인 걸 잘못 적었다. 그럼 여기다 1000을 제가 적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얘가 왜 사라졌냐면 지금 수정 모드였네요. 인설트 한번 누를게요. 자, 1270이면 얘가 바뀌어요. 제가 2270을 바꿔볼게요. 또 바뀌죠? 자, 블록 계산식으로 만약에 해놨을 때는 내가 일일이 타이핑한 게 아니라 얘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처럼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여기 합계가 바뀌게 돼요. 이게 블록 계산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얘는 몇 줄에 몇 칸 같아요? 셀라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셀라니까 막 복잡해요.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이런 복잡한 표는 표를 간단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거래 명세표가 아마 제목이가 있을 거고, 자, 몇 줄에 몇 칸으로 할 거냐면 저는 하나, 둘, 셋, 네 줄에 한 칸으로 할 거예요. 네 줄에 한 칸. 자, 입력의 표에서 줄수는 4줄, 칸수는 한 칸으로 맞춰서 만들게 하겠습니다. 네, 4줄에 한 칸. 자, 이 한 줄을 F5번 눌러서 선택할게요. 자, 얘가 하나, 둘, 셋, 네 줄, 네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S, 줄은 안 나눠져 있고 칸은 네 칸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눠져요. 그럼 얘를 일단 좀 넓게 하고 여기는 이 정도 간격을 맞춰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두 줄은, 이 두 칸은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업대, 전화번호 이렇게 5줄로 나눠야 돼요. 그럼 범위 잡고 또 S. 이번엔 칸수를 안 나눌 거고 줄수를 5줄로 나누겠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적기만 하면 돼요. 월일 귀환은 오른쪽 정렬. 어려웠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처음 4칸 요거 만드는 거? 네, 여기 넣으시면 돼. 다시. 자, 여기 지금 요 한 칸이 제가 뭐를 축소한 거냐면 위에 있는 한 5줄을 축소해서 적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한 칸을 F5번 눌러서 일단 나눠줘야 되겠죠. 일단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 둘, 셋, 4칸으로 돼 있으니까 S 눌러서 줄수는 안 나눌 거고 칸수를 4칸으로 나눌 거야 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줄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칸이 하나, 둘, 셋, 4칸으로 나눠졌겠죠? 그러면 여기 칸은 좀 넓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고 여기도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줄이 5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칸을 선택해서 다시 아까 나누기가 S니까 S. 그럼 이번엔 칸을 나누진 않을 거니까 칸수는 풀고 줄수는 5줄로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물론 이 표를 일일이 줄을 다 나눠가지고 다 세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복잡한 표는 약간 표를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안에서 나누거나 합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본 거죠. 자, 뭐 데이터는 뭐 적으셔도 되고 뭐 그냥 두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네, 그냥 이렇게 2000땡땡땡년 땡땡땡월 땡땡땡일 한 칸 띄고 엔터 치고 귀하.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쳤고요. 또 한번 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몇 월 며칠과 귀하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네, 그리고 여기도 공급자 이렇게 적는데 얘가 가로로 적히는 분은 세로 쓰기 하시면 세로로 적혀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도 등록번호 상
여기선 제가 띄어쓰기로 했어요. 다다다다 호. 근데 이렇게 안 하실 분도 있을 거라서 그냥 이거는 추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범위를 잡아서 요거는 균등 정렬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백을 좀 주겠다라고 한다면 문단 모양에서 여백을 좀만 주면 되죠. 왼쪽에 뭐 예를 들어 5포인트, 오른쪽 5포인트를 주겠다. 그럼 좀 더 이쁘게 맞춰지긴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것까지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해서 띄어도 되고. 보통 띄어쓰기를 할 때는 한 글자가 두 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띄어쓰기해서 쓰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한번 시간 되신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밑에 진로 상담 기록부 작성 요거는 보니까 병합이죠.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6줄에 하나, 둘, 셋, 넷, 5칸. 그러면 표에서 6줄에 5칸으로 만들고 합칠 부분은 범위를 잡아서 M. 그 다음 여기도 합칠 부분 범위 잡아서 M. 이거는 사실 안 헷갈리도록 내용을 작성해 가면서 합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친 거고요. 세 번째 힘내 수학을 제거해 보세요. 요거는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러면은 7줄에 6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힘내 수학을 제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커서 놓고 여기 줄 지우기 하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아까처럼 범위 잡고 컨트롤 E에서 지우셔도 되고. 그리고 밑에 생산과 수입 사이 수출을 삽입해 보세요. 요거는요. 둘, 세 줄, 하나, 둘, 셋, 넷, 5칸. 그러면은 줄수가 3줄, 칸수가 5칸. 생산과 수입 사이에 수출을 삽입하려면 생산을 찍든 수입을 찍든 둘 중에 하나를 찍은 다음에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줄 추가를 하시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내용은 다 안 적을게요. 이렇게 만든 거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거는 4줄에 칸수 5칸. 여기 1사분기를 2사분기 앞에다 갖다 놔라는 간단하게 1사분기를 컨트롤 X로 자르고요.
2, 4분기에다가 커서 찍고 컨트롤 V로 붙여요. 2, 4분기를 커서를 찍었으니까 커서에 왼쪽에 붙일 거니까 왼쪽을 선택하고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아, 죄송해요. 컨트롤 X, 컨트롤 V예요. 그래서 나머지 표들은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제가 포인트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표가 익숙치 않으신 상태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연습은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일단 ITQ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ITQ에 대한 설명만 쭉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반이 보면은 충분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욕심을 좀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잘 안 되신 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ITQ를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질문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이런 부분들 잘 안 되신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